장홍준의 아버님이신 장길상 아버님을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발달장애가 있는 홍준이 아빠입니다. 우리 아이는 우리나라에 축구 월드컵이 열렸던 2002년에 태어났습니다. 사랑스러운 아이였지만 소아과에서 신체 검사를 했는데 머리 둘레가 일반 아이보다 크다고 하였습니다. 비정상과 정상의 경계인데 발달장애가 있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정상이기를 간절히 바랬지만 그 바람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발달장애 아이를 가진 부모들이 대부분 그렇듯이 아이 엄마는 서울로 인지치료 병원도 다니고 인지치료, 미술치료 같은 것을 꾸준히 하였지만 정상적으로 성장하지는 못하고 아이가 5세 되던 해에 발달장애 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이가 초등학교 5학년이 될 때까지 부모가 꾸준히 교육을 하면 정상적으로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한글을 가르치고 산수도 가르쳐서 한글을 읽고 떼셈을 할 수 있어도 어려운 능력이나 사회성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간단한 질문에 답하는 것도 잘 되지 않았습니다. 밥 먹었냐고 물어보면 항상 같은 대답, 네였습니다. 네, 아니요를 가르쳤는데 어느 때 적절하게 사용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6학년쯤이 되어서야 저는 우리 아이는 평생 장애를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겠구나 장애를 받아들였습니다. 아이가 왜?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왜라고 하는 질문하는 걸 가르쳐 보기도 하였지만 가르쳐서 될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중학교 때는 발달장애에 수영이 좋다고 하여 수영 강습, 골프, 피아노 레슨을 받았는데 애 엄마 대신에 차를 데려다 주는 것을 많이 했습니다. 아이가 고등학교 때는 플룻을 배웠고 자주 다니던 수영은 뇌전증이 생겨 더 이상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대신 합창단 활동을 하였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쯤 호흡에 문제가 있어서 플룻을 그만두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전공과에 입학하고 합창단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전공과 다닐 때는 제빵 수업, 바리스타 수업 등 취업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또한 애엄마가 장애인 오케스트라가 생긴다는 소식을 듣고 첼로 파트를 지원하여 운이 좋게도 다운이 되었습니다. 처음엔 어디 써먹지도 못할 첼로에서 뭐 할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시작 초기에는 애엄마가 맡아서 하긴 했지만 몇 번 아이를 저에게 맡기더니 어느 순간 매주 제가 오케스트라 활동을 돕게 되었습니다. 애엄마가 해달라고 해서 하게 된 거라 그런지 소중하고 귀한 시간이었는데 회사 일로 바쁠 땐 합주연습을 빠지곤 하였습니다. 그의 연주회 시기가 다가올 때쯤에야 연주회 자리에 서야 해서 연습에 잘 참여하기는 했지만 적극적이지는 않았습니다. 연주회 시기가 되어 공연에 참여했습니다. 실력이 많이 부족하였지만 무대에 올라 연주하는 것만으로도 좋은 일이긴 하였습니다. 그러나 연주곡 후반에 혼자 연주하고 먼저 끝내는 것을 보면서 다음에는 연주 시간을 맞추는 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작은 소망이 생기니 연주회가 끝나고 겨울방학 기간 동안 하루 1시간씩 꾸준히 연습하였습니다. 2년 차에는 매주 오케스트라 활동을 빠지지 않고 성실하게 참여하였습니다. 꾸준한 연습과 공연 활동으로 늘리지만 조금씩 첼로 연주가 나아졌습니다. 연습할 때 박자를 맞출 수 있도록 도왔지만 공연할 때는 여전히 곡 뒷부분에서는 다른 연주자와 함께 끝나지 않았습니다. 심포니 활동 3년 차에 전공과를 졸업하였고 단기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공과를 졸업하면 무엇을 해야 하나 정말 막막하였는데 직업으로 전공을 하게 되어 제가 기뻤습니다. 바라기는 했지만 홍준이가 단기 계약이라도 취업을 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언어 수준도 3, 4세 수준이고 사회성이 없기 때문에 일반적인 직업을 바라보면 가능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음악 활동과 연계된 취업을 하게 되어
매일 연습도 열심히 하고 레슨도 더 받게 되어 느리지만 연주 실력이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홍준이가 의미 있는 무엇인가를 할 수 있게 되었고 평생 할 수 있는 것을 찾은 것 같았습니다. 예술 활동을 통해서 누군가 희망을 가질 수 있으면 좋고 그게 아니더라도 작은 목표를 정하고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아이가 성취감을 느낀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설령 둘 다 이루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면 모든 것이 퇴보할 수도 있는데 퇴보나 퇴행을 막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더불어 저도 홍준이 활동 목표를 세워주고 노력하면서 목표를 이뤘을 때 오히려 내가 성취감과 기쁨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4년차 겨울방학 때도 레슨 꾸준히 받고 익힌 것을 매일매일 연습하였습니다. 그간 노력해서 조금씩 쌓아놓았던 것들이 합쳐져서 조금씩 성과가 나타났습니다. 2분음표, 전 2분음표, 4분음표 악보를 보면서 음키를 올바르게 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이는 사실 뉴스나 드라마에 가끔 등장하는 절대음감의 소프트나 이상한 변호사 어려운 건 아닙니다. 일반 아이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정말 많은 시간을 끈기 있게 투자해서 겨우 박자를 맞출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점 4분표로는 4분표와 동일하게 소리를 내기도 하지만 조금씩 고쳐가고 있습니다. 첫 해에 가졌던 소망인 연주가 끝나는 시간을 맞추는 목표는 달성했습니다. 예전에는 중간에 박자를 놓치면 연주하고 있는 아들을 알려줘도 혼자 열심히 달려서 먼저 끝내고 다들 연주하고 있는데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일이 많았지만 중간에 박자를 놓쳐도 스스로 박자를 맞춰가는까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어느덧 투첼로 연주도 하게 되었습니다. 쉬운 곡이기는 하지만 겨우 박자 맞추는 정도이고 선생님과 함께 연주하면서 레슨 받는 것도 최근에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첼로 온에 맞춰서 잘 할 수 있을지 의문이었는데 그래도 생각보다 빠르게 해냈습니다. 최근에는 음정 고치는 목표를 가지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박자를 맞추는 것에 집중하다 보니 음정에 대해서는 소홀하였는데 음정을 바르게 연주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지금은 비슷하게 음을 낼 수는 있어도 발음 올리거나 느려야 할 때 바르고 짚고 있지 못합니다. 음정에 대해서는 내가 모르니 가르쳐 줄 수도 없고 선생님도 진도 나가야 해서 그것만 잡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지판치를 공부해서 틀린 부분을 바로 잡아보려고 합니다. 저는 클래식에 문외한이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처음 클래식 합주 때는 지켜보기라 했는데 다른 어머니들이 악보를 보며 음을 짚어주는 것을 보고 저도 따라 해보려고 했는데 저조차 어디를 연주하는지 몰랐습니다. 4년 넘게 오케스트라 연습에 참관하다 보니 듣는 기가 이제 생겼고 홍준이가 레슨을 받을 때 어깨너머로 눈으로 배우고 인터넷 강의도 들으면서 지판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겼습니다. 이제는 레슨 받으면서 지적한 거 한두 개 틀린 것은 바로 잡아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음악 활동이 없었다면 제가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건 매일 산책하는 게 다였을 것입니다. 아이와 저는 음악 활동을 하면서 소통하고 시간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여리게, 빠르게, 끊어서, 메가토로, 길게, 짧게 라는 말을 수없이 던지며 음악이 음악답게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초등학생일 때 가졌던 제 질문에 아니오를 바르게 대답하면 좋겠다는 바람이 아직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바르게 대답하는 것이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묻고 답하는 일상 속에서 더 나아지기를 바라봅니다. 아이가 전공가가 끝나고 정말 막막했는데 해야 할 일이 생겨서 좋습니다. 아이가 하루 종일 의미 없이 시간을 보내지 않게 되어 부모로서 좋습니다. 아이가 좋은 음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욕심 부리지 않고 조그만 목표를 세우고 지치지 않고 꾸준히 아이를 도우려고 합니다. 아이가 목표를 달성하면서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나아지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긴 시간 저와 제 아이의 얘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장애대학생 고용 전체 취업 프로그램 총괄을 담당하고 있는 단국대학교 특수교육학 박사 이현정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부족하네요. 원래 강의를 다니며 가장 힘드신 선생님들을 모시고 제가 이 앞에 서서 두려움은 있지만 그래도 간단하게 제가 오늘 전해드리고 싶은 이야기 전해드리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앞서서 좋은 영상도 이제 잘 제작해서 전해주셔서 아마 저하고 메시지가 같을 것 같은데, 저는 오늘 복지의 대상 수혜자가 아닌 저희하고 동일한 존재로서 장애인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 나누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삶 속 안에서 장애인 하면은 아마 이들은 할 수 없는 사람, 그리고 제약이 많은 사람으로 인식이 되어 왔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앞서서 잠깐 공연 보셨지만 선생님들 보시기에 저희 발달 장애인분들 할 수 없으신 분들이었나요? 이렇게 대답 없으실 줄 알았습니다. 네, 두려움을 안고 올라왔지만 역시나 할 수 없는 사람은 아닌데, 이들이 그동안 왜 할 수 없었고 왜 제약이 있었는지를 한번 저희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TV 매체를 통해서 서은혜 씨하고 조영남 씨 많이 보셨죠? 네, 내는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서은혜 씨를 보면은 이분은 중증의 장애인이십니다. 조영남 씨도 중증의 장애인이십니다. 근데 서은혜 씨를 보면은 그냥 장애인만 떠오르는 게 아니라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드라마의 여자 주인공인데, 심지어 그 아름다운 한지민과 쌍둥이로 출연을 하셨습니다. 그녀는 배우이고 또 그녀만의 화풍을 가지고 있는 화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녀가 멋있는 건 뭐냐면 옆에 있는 저 남자를 너무 좋아해서 사랑을 쟁취한 굉장히 멋있는 여성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두 사람이 꾸리고 있죠. 조영남 씨도 화가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들이 뭐를 열었냐면 카페를 연 거 알고 계시나요? 그 이유가 뭐냐면 부모님들한테 더 이상 기대지 않고 본인들이 나름대로 그래도 삶을 좀 살아가고자 한번 카페를 열어서 본인들의 삶을 꾸려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자, 만약에 그들의 중증 장애로만 그들을 본다면 저희는 똑같이 할 수 없고 제약이 많은 사람이지만, 이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활동을 하거나 참여하는 관점으로 본다라면 그들은 중증 장애인인가요? 아닐 수 있습니다. 재미있는 에피소드인데, 제가 30대 때 공부 엄청 열심히 할 때, 연애도 못하고 찌질하게 살 때 제가 20대의 그 지적장애 성인분을 가르쳤는데 그분은 1년 동안 남자친구가 4번이 바뀌었습니다. 그녀의 삶은 저보다 낫죠. 활동과 참여에 있어서는 저보다 훌륭합니다. 오히려 제가 제약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최근의 관점 자체도 장애를 손상으로 보지 않고 활동과 참여의 관점으로 보고 있는데, 이게 교과서에 존재하는 게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도 이런 관점으로 장애인에 대한 개념이 조금 정립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은 할 수 없는 사람이 아니라 다르게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속도가 조금 느리고 표현하는 방식이 조금 다를 뿐이지 그들도 충분히 다르게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네, 아니오는 잘해주시니까 대답해 주실 수 있죠? 장애인은 우리와 다른가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와 동일합니다. 다만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 봐주셨으면 좋겠고, 자, 그러면 우리하고 동일한 존재로서 그러면 가평 국민으로 그들이 살아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선생님들도 지금 다 성인이시지만 지역 안에서 뭐를 하시냐면 그래도 또 배우고 싶은 게 있으면 교육 받으시고 카페 가시죠. 맛집 다니시고 취미활동 하시고 여행 다니시고, 그리고 이런 활동을 하기 위해서 지금 힘드시지만 다 직업을 가지고 돈을 벌고 계십니다. 네,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서 관계를 형성하고 살아가십니다. 그럼 가평군에 있는 우리 장애인분들도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똑같이 교육 받으셔야 되고 그들도 즐겁게 문화영화 생활 해야 되고 돈 벌고 또 이거를 쓰면서
즐겁게 사람을 만나서 살아가야 됩니다. 이런 관점으로 저희가 지원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침에 저는 되게 설렜습니다. 왜냐하면 아침에 저희 직장으로 출근하지 않고 땡땡이 치고 가평으로 이렇게 오는 길이 또 너무 아름다웠고, 저는 이제 특강을 다니면 항상 그 지역의 그 행정 데이터를 한 번씩 봅니다. 그래서 가평 군청에 갔을 때 이번 달 그 소식지가 너무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저 사진을 보면서 저 안에 오늘 이렇게 저희 그 발달장애인 예술단의 노랫소리와 그리고 좀 이따 이제 듣게 되시는 그 연주 소리가 가미되면 너무 아름다울 것 같다라는 상상을 하면서 제가 즐겁게 이제 운전을 하면서 막히는 길이었지만 운전을 하면서 왔는데, 가평군 자체가 사실 많은 분들이 관광이라던가 문화생활을 즐기기 위해서 오시잖아요. 그 안에 이런 예술 공연들이 함께 한다고 한다라면 그것 자체가 장애인식 개선이 될 거고, 가평군만이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라면 가평군은 기본적으로 아름다운 자연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가평군의 이제 상징부를 찾아봤더니 가평이하고 송송이는 다 알고 계시죠? 네, 둘은 같나요? 다른가요? 네, 다르죠. 생김새도 다르지만 사실은 먹는 거라는 공통점 외에는 하나는 견과류고 하나는 야채 채소입니다. 이렇게 두 개 다른 캐릭터인데 둘이 같이 있으니까 너무너무 귀엽고 예쁜 거예요. 그 시너지 효과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아까 저희가 그 행정 데이터에서 봤던 것처럼 가평군 안에는 5,000분의 장애인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은 조금은 생김새라던가 아니면 속도라던가 특징이 다른 또 하나의 가평이 있을 거고, 송송이이실 겁니다. 그분들도 이제 가평 군민으로서 어우러져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멋진 가평군 또 기대하고, 마지막으로 내려가기 전에 제가 그분들의 가족에 대해서 한 번은 좀 전달해 드리고 싶은 게, 제가 그 7세 장애 아이를 가르칠 때 특수학교 가는 거 힘든 거 알고 계시죠? 다 계시니까. 그래서 저희가 특수학교 안 될까봐 조마조마했었어요. 그때는 또 엄마가 와서 또 볼 추첨을 하던 시대여서서. 근데 다행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너무너무 기뻐했었어요. 우리 아이가 특수학교를 갈 수 있게 돼서. 그런데 이 아이가 통합유치원을 다녔었는데 유치원 마지막 날 어머니가 저한테 문자를 보내줬습니다. 선생님, 오늘 우리 아이가 정상 아이들과 밥을 먹는 마지막 날입니다. 저는 사실은 어머님들의 마음까지는 제가 헤아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가평군 안에 이 다른 특징을 가진 가평이와 송송이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고, 최대한 그들의 가족들이 우리 아이가 조금 달라서 우리 아이가 조금 다른 소리를 내서 눈치는 보지 않는 그런 아름다운 가평군이 되기를 바라면서 저희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8살 발달장애 딸을 둔 엄마입니다. 아이 이름은 겉으로 보면 어른입니다. 출근도 하고 버스도 타고 인사도 합니다. 하지만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은 조금 다릅니다. 특히 이해하는 힘이 매우 느립니다. 글자를 못 읽는 것도 아니고 말을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말과 말 사이, 상황과 감정 사이를 이어주는 것이 어렵습니다. 얼마 전 아이가 뉴스를 보다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경제가 어렵다는 게 무슨 뜻이야? 저는 쉽게 설명해 준다고 했습니다. 물건값은 오르고 돈 벌기는 힘들다는 말이야.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잠시 후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돈이 힘들다는 거야? 그 순간 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이에게는 단어 하나하나는 이해가 되지만 그 말들이 모여 만들어내는 의미는 다르게 전해집니다. 그래서일까요? 아이와 저는 가끔 다투게 됩니다. 저는 분명 설명했다고 생각하는데 아이는 이해하지 못하고 아이는 나름대로 이해했다고 생각하지만 제 말과는 다르게 받아들입니다. 그럴 때마다 서로 답답해지고 말은 점점 거칠어집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아이는 이해가 어려워 엄마와 자주 다투는 딸입니다. 하지만 그 이유를 알고 나니 화가 나기보다 마음이 아파집니다. 마음이 아프다라고 하면 정말 가슴이 아프냐고 묻고
눈치 좀 봐 라고 하면 어디를 봐야 하냐고 묻습니다. 책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용히 앉아 책을 읽고 있지만 이야기의 흐름과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아이에게는 사람의 속마음과 관계의 복잡함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더 낯설고 더 혼란스러울지도 모릅니다. 예전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농담으로 이러다 밤 새우겠다라고 하셨는데 아이에게는 그 말이 진짜가 되었습니다. 집에 와서 저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오늘 집에 못 오는 줄 알았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이 아팠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가벼운 농담이 아이에게는 현실이 됩니다. 아이도 가끔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나는 설명을 들어도 잘 모르겠어. 그 말 속에는 아이의 속상함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 번 들어야 이해할 수 있고 다시 물어야 하니 눈치가 보이고 그럴수록 마음은 점점 작아집니다. 그래서 저는 설명하는 방법을 바꾸었습니다. 길게 말하지 않고 짧게 나누어 말하고 눈에 보이게 설명하려고 노력합니다. 얼마 전 마트에 갔습니다. 1층에는 마트가 있고 2층에는 다이소가 있었습니다. 먼저 2층 다이소에 갔다가 계단으로 내려와 마트에서 장을 봤습니다. 그런데 집에 오는 길에 아이는 다이소가 1층이고 마트가 2층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차근차근 설명합니다. 우리가 다이소에 먼저 갔지. 2층에 있었고 거기서 내려와서 마트에 간 거야. 내려왔으니까 1층이 맞아. 올라가면 2층이고. 그렇게 설명하다 보니 목소리가 조금 커졌나 봅니다. 아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화난 것 같아. 저는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커졌지? 그건 화가 난 게 아니라 설명하려다 그런 거야. 아이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받아들입니다. 얼마 전 아이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은 말이 조금 이해됐어. 그 한마디가 저에게는 큰 선물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당연한 이해가 우리에게는 노력 끝에 얻은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이해가 느리다는 것은 부족함이 아니라 다른 방식일지도 모른다고. 우리 아이는 계산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믿습니다. 38살의 우리 아이는 지금도 배우고 있습니다. 느리지만 멈추지 않고 이해하지 못해도 다시 묻고 다시 듣습니다. 저는 그 옆에서 이렇게 말해줍니다. 괜찮아. 다시 한번 다 이해하지 않아도 돼. 천천히, 우리는 천천히 가면 돼. 삶으로 드리는 장애는 이런 모습입니다. 겉으로는 어른이지만 이해의 속도는 느린 사람, 설명을 여러 번 들어야 하지만 포기하지 않는 사람. 우리 아이는 이해가 느립니다. 하지만 이해받고 싶은 마음은 누구보다 큽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다짐합니다. 아이를 이해시키기 전에 먼저 아이를 이해해주는 엄마가 되겠다고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